한 주간의 증시 전망해보면서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번 주에도 CPI 발표 있기 때문에 그쵸.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약간 예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지난달에 네. 이제 그 CPI 쇼크를 맞으면서 좀 안 좋은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번 달 4월 달 거를 둘러싼 일종의 PTSD를 유발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우려들이 지금 상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은 거는 저희가 4월 달에 주가가 빠졌던 것들 이제 어느 정도 5월 초를 기점으로 주가가 복원을 했고 지금은 그냥 숨고르기 장세, 눈치 보기 장세지 우리가 하방으로 보고서 대비를 해야 된다. 네. 안전벨트를 매야 된다. 이러한 장세의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CPI 전망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국제유가는 그래도 좀 하락을 했는데 이 여파가 좀 있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블룸버그랑 연준의 그 모델로 보면은 네.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 3.4에서 3.5 정도로 나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3.5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소폭 하락하거나 약간 네. 정체된다라는 거. 대신에 코어 같은 경우가 이제 3.6에서 3.7 정도 나오니까 3월 달에 3.8 나왔던 거에 비해서는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저희가 1분기 때는 인플레이션이 높았는데 네. 예상보다 높게 튀어오르면서 시장에서도 불안감들 높았고 또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발언들이 계속 금리 인하를 둘러싼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것도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 이게 이번 달을 기점으로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약간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는 거는 시장은 빨리 반영하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기본적인 특성이고. 그 5월 달 거 이제 CPI를 업데이트해서 숫자를 체크해 보니까 저희가 6월 달에 발표되는 네. 그게 다시 헤드라인 3.5 정도로 찍힙니다. 비슷하네요. 그쵸. 예상과. 예, 그러니까 예상과 이제 그 전체적으로 4월 달, 5월 달 보고도 물가가 내려갈 때 옆으로 기어가는 장세가 좀 더 이어가는 게 시장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 것 같은데 예. 대신에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상승의 주범이었던 국제유가가 지금 오름세가 멈췄다라는 거. 또 코어 CPI 기준으로는 보면은 여전히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 이거 두 개를 놓고 보시면은 이번 주에 CPI 발표 나고 나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거는 네. 우리가 도망칠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신 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네. 위험자산 선언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네, 의견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여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왜 그러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올해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 2번은 할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 연내 4회 인하 전망을 했고 또 저희가 연초에 연초에 그렇죠. 다. 6회 인하 전망했다가 예. 이제 4월 달에 신나게 틀렸잖아요, 다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저는 어느 정도 치렀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연내 2회 인하를 전제로 접근을 해 가시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증시가 약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외국인은 꾸준하게 들어왔잖아요. 그쵸. 저희가 오늘도 타이틀로 뽑은 것이 외국인 그래도 올해 들어서 20조 원 넘게 국내 시장 많이 순매수를 샀네요. 했다라는 네. 부분인데 이러한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잘 아시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AI 산업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수혜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 베팅 수요가 있던 것 같고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이제 일본 증시의 사례를 참고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정권에 추진하는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좀 좋게 작용할 거다. 네.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환율 측면에서도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은 구간이긴 한데 지금 레벨을 봤을 때 그래도 환으로도 이제는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는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요인들이 결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이런 역대급 수준의 대규모 순매수를 만들어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순매수 강도 자체는 연말까지 봤을 때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도 워낙 크게 샀으니까 그렇죠? 바이코리아 기조 자체는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이코리아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약간 고점에서 정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TSMC가 또 괜찮았잖아요. 그쵸.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기대감도 있고 다들 불안감도 있고 지금 이번 주나 지난주부터 반도체주들의 수급이나 이제 주가 변화들을 보면은 네. 그 엔비디아 다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혹시나 이제 실적이 가이던스 예상보다
안 나오면은 이것도 판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렇죠. 불안감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소한 시장의 기대치는 충족시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해주신 TSMC 쪽의 실적이나 또 저희가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있었던 미국의 MS 뭐 아마존, 그 메타 네. 이 빅테크 업체 주요 수요처들의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 봐도 견조하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이것들을 봤을 때 기대치의 조정만 조금 있을 뿐이지 AI 산업이 단순히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데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를 시켜주고 있다. 이 전망은 저희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5월 22일에 발표된 엔비디아 주가 이후의 흐름에 투영을 해 보면은 저는 반도체주 올해 계속 주도 업종으로 남아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좀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여전히 유망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실물 지표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사실 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 지표들을 보면은 꽤나 괜찮거든요. 드디어. 그렇죠. 인간적으로 네. 이제 좀 좋아질 때가 그러니까요. 됐죠. 저희가 작년부터 네. 기대를 했다가 기대를 맞아요. 꺾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뭐 약간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지금 시각들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저희 그 5월 이후로 지금 2주 동안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들이 아시아 증시에서 돈을 어디 제일 많이 쐈냐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이랑 한국 이 두 군데만 돈을 쐈어요. 나머지는 돈 다 빼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 두 개의 국가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나라 입장, 코스피나 코스닥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이고 이것들은 좀 더 이어져서 중국과 관련된 뭐 소비 테마주들 그리고 시클리컬주들 이쪽들도 이제는 뭐 수급도 비었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가볼 만하다라는 심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약간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라든지 네. 혹은 뭐 저PBR 종목들이 다시금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시장의 뭐 유망 업종이나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떤 걸 보고 계세요? 저는 뭐 저PBR 업종 개인적으로는 계속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그 모든 업종, 모든 저PBR 말고 네. 자동차나 은행 계속 몇 번 강조를 해드렸던 부분인데 이 두 개의 업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업 빌리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뭐 강제성이 없다, 인센티브 부족하다 이런 식의 네. 약간 평가절하는 측면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업종들은 자율성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런 의지를 실행할 만한 실탄이나 여력들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 이번 주부터 그 뉴스플로우를 보니까 그 해외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 로드쇼를 나간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지금 뭐 저희가 2월달 초나 아니면 4월 말 5월 초에 그 시세를 줬던 것처럼 그 두 개의 업종이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줘서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준다라고 할지는 못할지언정 네. 비워놓고 가면은 안 된다라는 아. 점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금융주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뭐 잘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실적에 뒷받침되고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정부 정책 테마성 재료들도 같이 혼합이 되는 이 두 개의 최적의 요건들을 갖춘 게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은행이랑 금융 그 안에서 은행이랑 자동차 이 두 개 업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SCI 반기 리뷰 같은 경우에도 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 저희가 매번 뭐 체크하지만 네. 그 패시브가 낳은 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 괴물들은 반기 리뷰 실제 발표 전부터 이미 다 힘을 쓰는 게 네. 우리나라 증시의 일반적인 패턴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발표된 당일날 다음날 수급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수급보다는 주가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실적이니까 저희가 단순히 뭐 특정 업종이 이거 편입됐대 무조건 땡겨서 사자 이러한 논리로 접근하지 말고 실적까지 좀 같이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역시나 뭐 실적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장이다 보니까 실적 펀더멘탈을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실적이 호전되고 성장이 있는 대표적으로 유망한 종목군을 또 다른 종목군을 본다면 어떤 쪽을 보고 계세요? 뭐 지금 이외에는 네. 뭐 잘 보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AI 산업이라는 그 내에서 네. 아이디어를 확장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제조 쪽에 하드웨어, 제조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 있다면은 최근에는 뭐 전력기기 쪽으로 맞춰져 있었고 이제는 조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들의 수요들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 수급들이 넘어가지 않을까. 네. 결국에 그 수급이 넘어가는 것도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실적들이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쪽
좀 주목을 해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실 환율 오늘도 4.2원이나 오르면서 1,372원 기록하고 있는데 환율에 대한 민감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죠? 그렇죠. 그 환율 뭐 일단은 저희가 고점은 1,400원에서 본 것 같고 이제 내려가는 구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우리나라 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중반 이하로 못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연준의 통화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강달러 현상 때문에 지금 환율이 잘 안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환율에서는 그 수출업체들도 계속해서 좀 물 만난 고기 장세일 수도 그건 그러네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아까도 그랬다시피 이번 주에 뭐 CPI 있고 나서 전후로 변동성이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하방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는 살아 있다라는 것도 바로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 자체가 여전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아래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한지영 연구위원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